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염치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7년 전에 결혼을 했고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시가에서 받은 거 단 한 푼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가진 게 없으니 나중에 저희 보고 생활비 책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농담이라고 넘어가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 결혼에 대해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비록 농담이라고 대충 넘어가시긴 했지만 사람이 마음에 아예 없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남편과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 그저 남편만 믿고 가자 생각해서 결혼을 밀어붙였네요. 다만 시가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결혼 자체는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조금 넘었고 저도 그 정도 모아놨었어요. 거기다 추가로 저희 친정에서 3천만 원 도와주셨죠.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도 딱 그만큼 도와주셨다면서 반반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부리던 저를 설득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 돈으로 일단 집부터 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고 혼수고 그런 것보다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금 한참 떠오르는 동네 중 하나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엄청 외딴 지역에 비교적 조용한 도시였던 터라 지은 지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2억에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 드는 짜잘한 비용을 빼고 난 1억에다가 대출 1억 포함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사버렸죠. 처음에 신혼집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멀쩡한 새 집 놔두고 뭐 하러 그 돈으로 이렇게 낡은 집을 샀냐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한눈에 봐도 건물 자체가 엄청 오래돼 보였고 거기다 복도식이라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가 신축 다가구 전세에서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동산까지 가서 몇몇 곳에 좋은 집이라고 소개까지 시켜주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무조건 집을 사놔야 그때부터 돈이 모인다고 어릴 때부터 친정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떠들건 간에 제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이 맞아들어갔고 그 낡은 아파트에서 4년 살다가 같은 지역 청약에 당첨되는 바람에 거의 2배 가격으로 팔고 이사를 갈 수 있었죠. 지금은 대출 하나 없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결혼 전까지는 남편이랑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어찌하다 보니 2년을 집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직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길래 마침 저희 동네 상가에 목 좋은 자리가 나게 돼서 저는 과감하게 과일 커피숍을 차리게 되었어요. 커피도 팔고 생과일 주스와 싱싱한 과일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의 월급 정도만 벌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죠.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왕 하는 거 성공의 맛은 한번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길래 인터넷으로 다른 유명한 곳들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 과일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메뉴들이 추가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동네 맘카페들에게 입소문이 좋게 나는 바람에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애엄마들이 오며 가며 많이 구입을 해갔어요. 나중엔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만큼 인기가 많아져서 직원까지 2명이나 뽑아야 할 정도였죠. 평균 매출이 3천만 원에 육박할 만큼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만큼은 늘 즐거웠어요. 물론 평균 매출 3천이라고 해봐야 순수익으로 따지면 1천만 원 조금 안 돼요.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월세까지 내고 나면 돈이 확 줄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어딥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남들 월급만큼만 벌면 좋겠다 하고 바랬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새 세네 배를 벌고 있잖아요. 하지만 돈 버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특성 때문인지 주말 알바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제가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어야 했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정말 좋았지만 저도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딱 주말뿐인데 그런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자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믿을 만한 직원이 있으면 가게를 맡겨두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2년째 놀고 있는 시누이 생각이 나대요. 우리 막내 시누는 올해로 31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시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어영부영 6개월을 놀다가 그냥 그대로 눌러앉아서 1년 넘게 백수로 지내고 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최소한 남보다는 믿을 만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우에게 주말에 가게 좀 봐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실제로 일을 시켜봤더니 생각보다 곧잘 따라서 하고 금방금방 배우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이대로 좀 더 가르쳐서 저 대신 주말마다 신우에게 가게를 맡겨놔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도 나중에 이런 커피숍 하나 차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동안 의욕적으로 배우려고 하더니 결국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출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는 것까지는 뭐 제가 사장이다 보니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성실한 근무 태도며 손님들이랑 말싸움까지 하는 건 그냥 넘어가 주기가 힘들더군요.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어 어르고 달래주기도 했고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싶어서 수당도 화끈하게 올려주기도 해봤습니다. 처음 신우에게 일을 시킬 때만 해도 지금 제 가게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2호 매장을 하나 더 내고 싶었거든요. 신우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만 해준다면 2호점을 신우에게 맡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신우에 대해서 자꾸만 실망할 일만 생기는 겁니다. 한번 나빠진 근무 태도는 다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하루 종일 뒤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만 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문제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였죠. 신우가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뭐라 말도 못하고 참는다는 말에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를 자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에서 이제 와서 그냥 자르려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던 와중에 신우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1년 넘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저는 겉으로는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었네요. 마지막 월급에 보너스까지 100만 원 얹어주며 결혼하게 된 거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신우가 일하는 날짜가 주말뿐이라 한 달 풀로 일을 해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거기다 석 달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남편의 여동생인데다가 괜히 시가해서 말 나올까봐 미리 챙겨준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제 나름대로 충분히 신경 써줬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 전 상견례까지 모두 마친 다음 본격적으로 신우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까지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당신 집안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답니다. 제가 처음 낡은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것도 당신 집안 덕분이라네요. 거기다 청약 당첨된 것도 그리고 제 가게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전부 다 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제가 시집을 잘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당신 딸이 제 가게에서 일을 얼마나 잘해줬으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냐면서 신우 결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네요. 어이가 없던 저는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말씀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우랑 결혼할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혼수라도 제대로 맞춰서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냐며 딱 2천만 원만 보태라고 하더군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일절 보태준 거 하나도 없었고 특히나 제 판단으로 그 낡은 아파트를 샀을 때도 그저 비아냥대고 저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만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신우 결혼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저희 친정에서 3천만 원 해준 것도 뻔히 들어서 알고 있으셨으면서 끝까지 고맙다 인사 한 번 안 하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신 적 없거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도움 한 번 준 적도 없고 그나마 가게로 불러다 놓은 신우 문제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늘어나긴 뭘 늘어나요. 제가 아는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컴플레인을 늘어놨는지 말도 못해요. 솔직히 신우가 벌어다 준 돈보다
신우 때문에 끊어진 손님들이 훨씬 많을걸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시가 형편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집안에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 한 번 가진 적 없고요. 근데 무슨 결혼 비용을 제가 마땅히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남편은 어머님이 자기한테는 그런 비슷한 말조차도 한 적 없다면서 엄청나게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내 동생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을 달라고? 라고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돈을 2천만 원씩이나 내라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말투와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맡겨놓은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당당하시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쩔쩔매는 목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신우가 결혼하는 상대방 남자가 회사도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쪽 집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신우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이 백수처럼 지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신혼집에 채우고 들어갈 혼수 비용이 거의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자기들은 해줄 돈이 없으니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내린 결론이 바로 저희 부부에게 신우의 혼수 비용을 떠넘기자는 거였던 거예요. 솔직히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남편이 저한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만큼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거든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혼수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최소한 팁이나 냉장고 정도는 해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결혼 문제인데 그래도 동생을 맨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희도 가진 거 없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복을 받은 거라고요? 집값 올라서 돈 벌고 가게 하면서 돈을 잘 벌게 된 게 전부 다 시댁 잘 만난 덕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시가로부터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최소한 그런 말을 하려거든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돈이라도 보태주던가 아니면 제가 가게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하다못해 일손이라도 거들어줬으면 모르겠어요.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일을 못해서 잘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보너스까지 챙겨줬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시가 형편 어렵다고 하도 징징대는 통에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보다 20만 원씩 더 챙겨서 보내드렸어요. 초반에는 50만 원씩 보내다가 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달 70씩 보냈고요. 저 결혼할 때 3천만 원 해주셨던 친정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릴 때마다 지금도 괜찮다고 안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시가와 친정이 형편도 다르고 또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다르다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요. 본인 아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어떻게 며느리인 저한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건지. 보통 며느리가 밖에서 돈 잘 벌고 집까지 사서 재산 늘려놓으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 들어온 덕분에 내 아들이 복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게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너스까지 챙겨준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결혼식 때 축의금 미리 땡겨 해준 걸로 치라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말랍니다. 거기다 시가에 용돈을 드리는 문제도 제가 내키지 않으면 그것도 끊으라고 하대요. 솔직히 용돈도 드리기 싫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 형편 뻔히 아는 처지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한 척한다 뭐다 욕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용돈을 올려드리기 전처럼 매달 50만 원씩을 드리려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이고 남편 자체가 제 입장을 100% 이해해 주는데 아예 용돈을 끊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2천만 원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말 몇 마디로 우기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돈이라면 저희 결혼할 때 2천만 원 해주시지. 그렇게 욕하시던 낡은 아파트 사는데 가진 돈 다 밀어넣고 혼수는 카드로 긁어서 했거든요. 그 후로 할부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도 한 푼 갚아준 거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고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피땀 흘려번 돈을 저런 식으로 뺏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신우 결혼식 때도 축의금 하지 않을 계획이고 앞으로도 용돈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질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얼굴 보러 가는 것도 끊을 거고 이제 저한테는 시가식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원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잖아요.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